네, 우리는 이제 고체 물리에서 결정 구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배웠죠. 이제 크리스탈 여러 가지 이제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있고 뭐 브라바이스 레티스라든가 아니면 레시프로컬 레티스 이제 그런 개념들을 이제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그거의 그 연장선상이긴 한데 이제 그거의 그 특별한 경우 우리가 이제 대칭성이라는 거를 그 요번 시간에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대칭성 우리가 이제 영어로 시메트리라고 그러죠. 시메트리. 그 그래서 이제 대칭성 이 시메트리는 어떤 이제 결정 내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제 반복성을 갖는 것, 이제 반복성을 갖는 거를 우리가 그 대칭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복성이라는 거는 어떤 그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 뭔가 이제 같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병진 대칭은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 지금 여기 R자가 있는데 얘가 요만큼 옮겼을 적에 똑같은 모양을 이제 갖게 되고 얘도 요만큼 옮겼을 적에 똑같은 모양을 갖게 되는데 이거의 거리하고 이거의 거리가 이제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병진 대칭성, 그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버전 시메트리, 이 반전 대칭성이 있는데 반전 대칭성은 여기 있는 이제 R이 여기 이게 이거는 회전축이 아니라 거울이 있는 거죠. 거울. 이제 거울이 있던가 아니면 종이를 이제 반으로 접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걸 우리가 미러 플레인이라고 해서 M이라고 씁니다. 미러 플레인. 그래서 이거를 그 미러 플레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러 리플렉션을 갖고 있죠. 여기에서 서로 간에 이제 그 거울을 마주 보면은 그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손 왼손이 서로 바뀌는 이제 그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미러 리플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거울 대칭성이고 여기 반전 대칭성은 이제 인버전 어떤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원점 대칭. 예를 들자면 이거 그 미러 리플렉션은 이거는 이제 y축 대칭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프로 이제 본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원점 대칭입니다. 그래서 그 인버전 시메트리는 이제 원점 대칭,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하고 아래에 있는 것도 반대 방향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원점 대칭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반전 대칭성. 그다음에 회전 대칭성 이제 로테이셔널 시메트리가 있습니다. 로테이셔널 시메트리는 어떤 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는 이제 O라고 하는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그 한 바퀴 돌아가면은 360도.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n이 여기서는 4가 된다. 만약에 n이 4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90도 돌아가는 거죠. n이 4면은 이제 90도니까 알파는 이제 90도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n이 4죠. 4라는 얘기는 얘가 4번 돌아가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돌아오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회전시켰을 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걸 우리가 로테이션 시메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네 번 이제 그 로테이션을 시키면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 네 번 이렇게 네 번 로테이션 시키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니까 요거는 이제 fourfold 로테이셔널 시메트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알파가 360 나누기 n의 각도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얘는 이제 nfold 로테이셔널 시메트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차원 대칭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원폴드 엑시스. 얘가 이제 이런 경우는 원폴드라는 거는 지금 대칭성이 없는 경우,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여기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요거 R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 그리고 요 그림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대칭성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분자 구조가 이제 이런 분자 구조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원폴드 엑시스, 이제 대칭성이 없는 경우를 이걸 표시를 하는데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1로 표시를 합니다. 1. 그 다음에 이제 미러 라인, 버티컬 미러 라인을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버티컬 미러 라인을 갖고 있어서 여기 R이 이제 요 R로 이렇게
서로 간에 그 미러 플레인의 미러 플레인에 대해서 이제 거울 대칭성을 갖고 있는 경우, 여기도 보게 되면은 지금 요 그림이 요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이제 폴딩 시키면 이제 그 미러 플레인으로 이제 얘가 맞게 되죠. 그 다음에 얘도 보게 되면은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C, F, H가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러 플레인이어서 버티컬 미러 플레인은 M으로 표시를 합니다. M.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미러 플레인이 두 개 있는 거. 지금 미러 플레인이 여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미러 플레인이 두 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두 번, 여기 미러 플레인이 두 개 있는 경우, 여기도 보게 되면은 미러 플레인이 하나, 두 개, 이렇게 미러 플레인이 두 개 있죠. 여기도 이제 미러 플레인이 이렇게 하나, 둘, 미러 플레인이 두 개 있는 경우는 EMM,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다. 요 미러 플레인이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미러 플레인이. 그래서 미러 플레인이 이제 두 개가 존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가 이제 얘가 이제 로테이셔널, 얘가 이제 그 이쪽을 중심,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R이 이런 식으로 180도 돌아가면 이제 180도 돌아가면 같죠. 얘가 이렇게 180도 돌아가면 같으니까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투폴드 로테이셔널 액시스를 갖고 있습니다. 투폴드 로테이셔널 액시스. 얘가 이제 그 이쪽이 아래 위에를 한 바퀴 이제 그 이렇게 180도 뒤집어도 아래 위를 한 바퀴 이제 이렇게 반바퀴 돌려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그 투폴드 로테이션 액시스를 갖고 있는 경우는 2. 그 다음에 이제 3폴드 로테이션 액시스. 얘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각도가 지금 이제 그 120도가 되겠죠. 120도는 이제 360 나누기 이제 3이 돼가지고 얘가 이제 n폴드 로테이셔널 시메트리를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얘가 이제 3폴드 로테이셔널 시메트리를 갖고 있죠. 지금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이축, 그 다음에 이축에 대해서 지금 3폴드 이축, 여기 원점이 좀 잘못됐죠. 예, 어쨌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얘도 이제 3폴드 로테이션 액시스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3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거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여섯 번째 보게 되면은 얘가는 그 3폴드 액시스를 갖고 있어요. 이제 보게 되면은 3폴드 액시스로 지금 하나, 이제 둘, 세 개인데, 이 3폴드 액시스이면서 이게 바로 미러 플레인이 되거든요. 미러 플레인이 세 개가 나오죠. 그래서 미러 플레인이 세 개가 나오면서 3폴드 액시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3M이라고 표시해요. 3폴드 로테이셔널 시메트리를 갖고 있으면서 얘가 이제 미러 플레인이 이제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러 플레인이 세 개. 그 다음에 4폴드 액시스. 여기서 보게 되면 4폴드 액시스로 이제 이렇게 있죠. 이거는 미러 플레인이 아니죠. 얘는 단순히 그냥 4폴드 액시스를 갖고 있는 거여서 여기도 그 4폴드 액시스 4. 그 다음에 8은 이제 그 4폴드 액시스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4폴드 액시스를 얘기를 잘못했네요. 일단은 그 하나, 둘, 그래서 4폴드 로테이셔널 시메트리를 갖고 있으면서 이쪽에서 미러 플레인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미러 플레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개의 4폴드 액시스, 그 다음에 이제 미러 플레인을 이제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4폴드 로테이셔널 시메트리를 갖고 있으면서 미러 플레인이 지금 여기 네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mm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6폴드 액시스를 갖고 있는 것도 있죠. 지금 이렇게 이제 6폴드 액시스. 얘가 이제 각도가 각도를 보게 되면은 네, 각도가 여기 mm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 한번
미러 플레인으로 접어요. 요걸 접어요. 그럼 접으면 이제 대칭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접으면 또 이거를 한 번 이걸로 접은 다음에 두 번째 이 플레인으로 접으면 우리가 색종이를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걔도 대칭이 되거든요. 동시에 접었을 적에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M으로 한번 접고 다시 M으로 한번 접어서 M으로 한번 접고 다시 M으로 한번 접으면은 이제 그 색종이를 두 번 접었을 때 걔도 이제 다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M이 두 번 나오는 겁니다. 이 전에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게 되면은 색종이를 여기 MM이 왜 두 개 나왔느냐?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그래서 색종이를 이제 두 번 접어도 이제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을 연속으로 접어도 같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MM이 이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sixfold rotational axis. 그래서 sixfold rotational axis가 있는 경우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60도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60도가 되는 경우에 66, 36이니까 이제 sixfold rotation axis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맨 마지막에 보니까 sixfold rotation axis를 갖고 있는데 미러 플레인이 지금 요걸로 접고 요걸로 접어도 같아지죠. 그래서 MM이 이제 두 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sixfold rotation axis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물론 이제 미러 플레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제 미러 플레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기는 이제 여섯 개의 미러 플레인도 갖고 있고 이제 sixfold axis도 갖고 있으면서 얘가 두 번 접으면은 이제 같은 방향이 되기 때문에 6mm이라는 시메트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의 2차원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10개의 포인트 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칭성을 이제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는데 요 기호를 앞에 이제 요 앞에 숫자는 이거는 로테이셔널 시메트리가 몇 개, sixfold냐, 뭐 fourfold냐, threefold냐, nfold 로테이셔널 시메트리를 나타내는 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M은 지금 미러 플레인이 이제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미러 플레인이 있는데 M이 두 개가 있는 경우는 미러 플레인을 이제 두 번 접었을 적에 색종이를 이제 두 번 접었을 적에 이제 같아지기 때문에 MM이 이제 두 번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플레인 레티스가 있습니다. 이제 플레인 레티스를 보게 되면은 얘가 이제 오블리크는 이제 정사면체 또 이제 약간 마른 목골이죠. 마른 목골. 이런 오블리크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로 2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로 2 오블리크 그래서 로 2로 표시를 했고요. 예, 여기서 이제 로가 아니고 이제 P입니다. P. 근데 여기 왜 P냐면 이제 여기서 P를 이제 의미하는 거는 이제 프리미티브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프리미티브 레티스 이제 그렇게 그걸 배웠었죠. 그래서 프리미티브 레티스를 이제 의미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2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fourfold symmetry 얘가 이제 90도니까 이제 fourfold symmetry를 갖고 있으면서 미러 플레인이 두 개죠. 그리고 미러 플레인이 두 개를 이제 다 하더라도 얘가 이제 두 번 접어도 이제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이제 이렇게 미러 플레인이 하나 있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2차원 이 플레인 레티스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거의 변종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좌우 대칭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요 MM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미러 플레인이 이제 두 개가 이제 두 번 접어도 이제 색깔이 같아진다는 거, 같이 이제 시메트리가 맞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프리미티브 레티스이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티브 2mm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 세 번째 보니까 얘가 미러 플레인이 이제 두 개 있는 경우, 요 두 개 있는 경우도 얘가 이제 2mm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mm. 네, 그래서 똑같이 2mm인데 여기에 이제 이건 프리미티브고 요 앞에 C가 붙어 있는 거는 뭐냐면은 C는 이제 센터드. 얘가 이제 센터드인데 요 센터에 지금 이제 원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센터드 2mm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퀘어도 보면 스퀘어는 지금 얘는 이제 지금 위에 rectangular state는 rectangular는 이제 그 4fold symmetry가 아니에요. 얘는 2fold symmetry예요. 얘가 이제 4분의 1 그러니까 이게 돌았을 적 얘가 로테이션 시킬 때 얘가 이제 180도를 회전시켜야만이 자기 자신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로테이셔널 시메트리로 보게 되면은 이제 두 번 회전시켰을 적에 얘가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얘가 2가 나오고 2mm입니다. 근데 만약에 스퀘어는 이제 여기 가로 세로 길이가 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4fold 시메트리를 갖고 있어요. 얘가 이제 90도를 돌리면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90도를 돌리면 얘가 이제 그 시메트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 360 나누기 4기 때문에 이 각도가 90도는 이제 360 나누기 4여서 이제 4fold 시메트리를 갖고 4fold 로테이셔널 시메트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미러 플레인이 두 개죠. 미러 플레인 두 개를 한 번에 한 번 접고 두 번 접어도 이제 같기 때문에 4mm으로 나오고 여기서 프리미티브 셀이기 때문에 P가 이제 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헥사고널 레티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헥사고널 레티스는 여기 그 플레인이 하나, 둘, 셋 그러면서 지금 얘는 여기가 지금 60도거든요. 그러니까 60도니까 이제 6fold 로테이셔널 시메트리를 갖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쪽으로 한번 접고 이쪽으로 한번 접고 이제 그렇게 했을 적에 이것이 이제 같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얘가 이제 mm으로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앞에 나와 있는 숫자는 이제 로테이셔널 nfold 로테이셔널 시메트리를 의미하고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미러 플레인이 얼마만큼의 한 번이나 아니면 두 번 겹칠 수가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reflection glide 또는 이제 glide line of symmetry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발자국을 한번 보게 되면은 발자국은 이거를 만약에 요만큼의 보폭이 있잖아요. 보폭만큼 이만큼 이동을 시키면 이 전체를 이제 보폭 요만큼 이제 이동을 시키면은 얘는 이제 좌우가 미러 플레인 여기 이제 미러 플레인을 갖고 있는 미러 시메트리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미러 시메트리를 여기에서는 미러 시메트리를 갖지 않는 이거는 약간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하나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글라이딩이라고 이제 슬립 현상.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렇게 밀림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밀렸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이제 글라이드 라인 오브 시메트리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미러 플레인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이제 이렇게 미러 시메트리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가 지금 만약에 글라이딩 여기 이제 이렇게 요 알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미러 시메트리가 있는 거고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살짝 옮겨가는 겁니다. 약간 얘가 이제 슬립된 거죠.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글라이드 라인 오브 시메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요 앞에 나타나는 P는 이제 프리미티브를 얘기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C가 들어가 있다. C가 들어가 있으면은 얘는 센터드. 이제 뭔가 이제 센터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센터드. 그 다음에 요 M을 표시한 거는 이제 미러 라인. 그 다음에 G를 표시한 거는 이제 글라이드 라인. 그리고 얘 사나 이제 숫자는 이제 nfold axis. 이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위에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프리미티브 이제 1이죠. 이거는 이제 대칭성이 없는 프리미티브 1이고, 여기서는 이제 그 지금 일종의 투폴드 시메트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80도의 회전하면은 같기 때문에 투폴드 시메트리를 갖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얘는 이제 4폴드 시메트리를 갖고 있죠. 4폴드 시메트리. 얘는 3폴드 시메트리를 갖고 있고, 프리미티브 6폴드 시메트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그 미러 플레인을 갖고 있죠. 이렇게 이제 미러 플레인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러 플레인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미러 플레인이 뭐 그 지금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미러 플레인이 있고, 이쪽 방향으로 미러 플레인이 있고, 뭐 이쪽 방향으로 미러 플레인이 있죠. 뭐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2mm이고, 그리고 이제 그 얘가 투폴드 시메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2mm.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그 2mm인데 2mm에서 글라이딩 돼 있어요. 얘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글라이딩이 이렇게 돼 있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글라이딩. 그래서 이제 글라이딩이 돼 있기 때문에 2mg, 프리미티브 2mg 이렇게 났습니다. 그다음에 프리미티브 미러 시메트리에서 이제 글라이딩이 돼 있어서 약간 아래 위가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갔죠. 이제 뒤틀렸기 때문에 이제 글라이딩.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가운데 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그 셀 안에, 요런 셀 안에 요 가운데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센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라이드가 이제 두 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글라이드가 이제 두 번 되는 경우에 투폴드 시메트리를 갖고 있으면서 글라이드가 두 번 됐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4폴드 시메트리를 갖고 있으면서 글라이드가 일어나고 이제 미러 플레인도 있다. 얘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그 글라이딩 된 거죠. 그 다음에 3폴드 시메트리 갖고 있는데, 이제 미러 플레인을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예, 그래서 미러 플레인도 갖고 있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프리미티브 이제 6mm, 여기 6폴드 시메트리를 갖고 있으면서 미러 플레인 두 개가 이제 그 겹쳐졌을 적에 같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가 그 어떤 결정을 보고 나서 볼 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공간지각력이 좀 약해가지고 이제 이게 딱 보고 나서 얘가 시메트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이제 직접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우리는 크리스탈로그래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잘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결정 구조에 대해서 결정 구조 분석을 하고 그거의 시메트리를 잘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메트리의 정의에 따라서 그 이렇게 그 심볼이 있기 때문에 그 심볼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이제 그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아까 이제 봤듯이 3차원에서는 이제 점대칭, 그 다음에 이제 병진대칭성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 점대칭에서는 이제 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센터 오브 시메트리, 어떤 그 대칭성의 센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러 플레인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인버전 엑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진대칭성에서는 이제 글라이드 플레인이 있었고, 이제 스크류 엑시스, 스크류는 이제 그 뒤틀리는 거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면서 뒤틀리는 거를 우리가 스크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메트리의 종류는 230개의 이제 스페이스 그룹이 있고요. 그 중에서 17개 이제 플레인 그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개의 스페이스 레티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의 플레인 레티스가 있고요. 그리고 32개의 이제 포인트 그룹 시메트리가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결정 구조가 분석이 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I4, 뭐 MMM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기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호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이해하는 그 정도 차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체 물리학에서 뭐를 배웠냐면 이제 브라바이스 레티스를 배웠죠. 브라바이스 레티스가 이제 14개의 종류의 이제 브라바이스 레티스가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심플 큐빅, 그리고 이제 면에 이제 원자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경우를 심플 큐빅에서 페이스 센터드 큐빅,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 안에 이제 바디 안에 들어가 있는 바디 센터드 큐빅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AB 여기는 정사각형인데 얘가 이제 높이가 달라진 경우를 우리가 테트라고날이라고 얘기하죠. 심플 테트라고날에서 이제 바디가 있는 게 바디 센터드 테트라고날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거가 약간 이제 약간 테트라고날에서 헥사고날은 이제 지금 얘가 이제 육각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죠. 이렇게 육각형으로 연결되어 있고 육각형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지금 육각형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이걸 우리가 헥사고날. 그다음에 이제 여기 ABC에서 ABC가 이제 다 다른 경우 ABC가 다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심플 오토롬빅. 근데 오토롬빅 안에 이제 원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경우는 바디 센터드 오토롬빅.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쪽에 이제 아래 위로 원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베이스 센터드 오토롬빅. 그리고 이제 각 면에 이제 원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페이스 센터드 오토롬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사면체가 이렇게 뒤틀린 거 이걸 롬보헤드럴이라고 얘기합니다. 롬보헤드럴. 그다음에 롬보헤드럴. 그다음에 심플 모노클리닉. 심플 모노클리닉. 얘가 이제 큐빅이 이제 뒤틀린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원자가 있으면은 베이스 센터드 모노클리닉. 그다음에 이제 실제 ABC가 다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트라이클리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라바이스 레티스는 이제 고체 물리에서 배웠고요. 이제 이렇게 됐을 적에 우리가 프리미티브하다는 거를 이제 심볼로는 이제 P를 쓰고요. 이제 베이스 센터드가 돼 있다. 아까 위에 봤듯이 이런 식으로 베이스 센터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베이스 센터드가 있으면 A로 표시합니다. A. 이제 베이스 센터드가 돼 있으면서 레티스가 이제 베이스 센터드는 이제 프리미티브는 원자 하나에 이제 유니셀 하나에 원자 하나죠.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이제 8분의 1이거든요. 여기 1, 2, 3, 4분 위쪽에서 1, 2, 3, 4분면이 있고 아래쪽에 이제 1, 2, 3, 4분면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얘가 8분의 1입니다. 원자 하나가. 그래서 8분의 1이 지금 8개가 있는 상황이어서 얘가 1개가 있는 거예요. 프리미티브 셀은. 근데 여기서 베이스 센터드는 여기 위에는 요 위에 이제 2분의 1이 있는 거죠. 위에 아래 이제 반반씩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2분의 1이 이제 2개가 있어서 얘가 8분의 1 곱하기 8개 플러스 2분의 1이 이제 2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얘가 이제 2가 됩니다. 이 베이스 센터드는. 그래서 베이스 센터드는 이제 2가 돼요. 여기 바디 센터드고. 이 바디 센터드는 당연히 2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게 페이스 이게 전체 요 곡제점은 이제 다 1이었고요. 요 안에 이제 요 안에 하나가 더 들어갔으니까 걔도 이제 2가 되죠. 그리고 페이스 센터드는 지금 각 곡지점에서 하나씩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2분의 1씩 하나 둘 위에 아래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앞에 뒤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니까 지금 2분의 1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3개가 있죠. 3개. 그래서 2분의 1 6개가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6개가 돼가지고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6개가 2분의 1이 6개가 있어서 3개 플러스 1 해서 4가 되고요. 롬보헤드럴은 이제 3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가 바디 센터드다라고 하면 이제 기호는 이제 I로 씁니다. 바디 센터드 I. 네, 베이스 센터드가 이제 ABC로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네, ABC로 쓴다고 하는데, 지금 A 같은 경우는 지금 레티스, 이 센터링이 이제, B 플러스 C.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이거는 잘 모르겠고, 바디 센터드는 지금 여기 I로 쓰고요. 페이스 센터드는 이제 F로 쓰고, 롬보헤드럴은 이제 R로 쓰죠.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그 레티스의 이제 센터링에 따라 가지고 이제 ABC가 나눠지는데, 사실은 ABC는 제가 많이 보진 않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P, I, F, R 뭐 이런 거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두 가지 이제 결정 구조에서 우리가 얘기를 또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센트로시메트릭 구조, 그 다음에 논센트로시메트릭 구조,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센트로시메트릭 구조는 뭐냐면은 중심 대칭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대 방향에 있는 모든 점이 동일한 점을 갖는, 그러니까 원점 대칭인 어떤 지점이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센트로시메트릭. 그래서 어떤 점에서 시작해서 구조의 중심을 지나면 그 반대편에 동일한 원자가 존재하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원점 대칭인 어떤 그 원점 대칭인 그 지점이 있는 거를 우리가 센트로시메트릭하다 얘기를 하고요. 중심 대칭이 없는 구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논센트로시메트릭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개 이제 그 브라바이스 레티스, 큐빅, 테트라고나, 오토롬빅, 롬보헤드럴, 헥사고날, 모노클리닉, 트라이클리닉,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큐빅, 심플 큐빅, 바디 센터드 큐빅, 페이스 센터드. 그래서 여기에서 프리미티브, 여기는 바디 센터드는 I, 페이스 센터드는 F, 심플 큐빅은 프리미티브니까 P, I는 이제 바디 센터드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인서트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는 I, 인터널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오토롬빅도 이제 그 테트라고날은 이제 바디 센터드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테트라고날이 페이스 센터로 가게 되면은 결정학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이제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테트라고날은 이제 페이스 센터가 없고 테트라고날은 이제 바디 센터만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토롬빅은 이제 심플, 이제 바디 센터드, 베이스 센터드, 페이스 센터드가 다 있습니다. 오토롬빅은 얘가 대칭성이 그 큐빅보다 테트라고날보다는 낮은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원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프리미티브 바디 센터드, 그다음에 베이스 센터드는 C로 표시합니다. 베이스 센터드, 그다음에 페이스 센터드, 그다음에 롬보헤드랄은 R로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헥사고날 있고, 그다음에 모노클리닉도 모노클리닉, 심플 모노클리닉, 베이스 센터드 모노클리닉이 있어가지고 프리미티브, 그 다음에 베이스 센터드, 그 다음에 트라이클리닉도 이제 P 프리미티브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그 브라바이스 레티스에서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심벌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액시얼 시스템, 그다음에 32개 포인트 그룹, 이거 가지고 이제 그 230개의 그 얘가 스페이스 그룹이 이제 있는데요. 그 3차원 결정은 230개의 스페이스 그룹 중에 하나의 대칭성을 갖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대칭성을 갖지만 그 아토믹 코디네이트들은 다 달라요. 얘가 결정 구조는 같더라도 걔네들이 아토믹 코디네이트, 거기에서 약간 이제 그 원자들의 종류라든가 원자들의 위치가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논문을 이제 읽다 보면 우리가 결정구조의 이제 결정구조 분석을 하고서 그 이 샘플의 이제 결정구조의 노테이션, 시메트리에 대한 노테이션이 나옵니다. 일단은 논센트로시메트릭 포인트 그룹 여기 있고, 이제 센트로시메트릭 포인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 트라이클리닉에서 얘는 지금 이제 1로 표시를 합니다. 얘는 이제 그 논센트로시메트릭에서는 대칭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대칭성이 없습니다. 센트로시메트릭 포인트 그룹은 여기서 1-네요. 그 다음에 모노클리닉은 얘는 이제 그 투폴드 시메트리를 가져요. 그 투폴드 시메트리를 갖고 이제 미러 시메트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투폴드 미러 시메트리를 갖고 있어가지고 한 개 이제 투폴드 시메트리를 갖고 있고, 오토롬빅은 이제 여기서
미러 플레인이 이제 그 세 개의 투폴드 시메트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오토롬빅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쪽으로 하나 그렇게 돼서 이제 180도를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80도 로테이션을 시켰을 적에 같아지기 때문에 세 개의 그 투폴드 시메트리를 갖고 있고요. 세 개의 미러 플레인을 갖고 있어요. 센트로 시메트릭 포인트 그룹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테트라고날은 이제 그 포폴드 시메트리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미러 플레인을 갖고 있는 또는 이제 그 세 개의 미러 플레인을 갖고 있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트라이고널은 이제 한 개의 그 3폴드 시메트리를 갖고 있고요. 이제 미러 플레인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노테이션들이 이제 쭉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노테이션들을 이제 보고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얘는 6폴드 시메트리를 갖고 있구나. 하나의 6폴드 시메트리를 갖고 있구나. 이제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러 플레인이 있는데 미러 플레인이 지금 하나 또는 이제 세 개의 미러 플레인을 갖고 있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따져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MMM이라고 하는 거는 미러 플레인 세 개를 이제 그 한 번, 두 번, 세 번 겹쳤을 적에 이제 같아진다는 거죠. 얘가 3차원적으로. 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밀러 인덱스가 있습니다. 근데 밀러 인덱스는 지금 우리가 110면 x가 이제 여기가 이제 100이죠. 여기는 그 010 여기는 001입니다. 그래서 110은 110 하는 여기죠. 요거를 하고 있고 그 C축으로는 이제 어떤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쪽 면 이거를 포함하는 이거를 포함하는 수직인 면 이제 그게 이 바로 110 면이고요. 20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100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는 그 2분의 1이 리얼 스페이스에서 레시프로컬 스페이스랑 리얼 스페이스는 서로 이제 역수관계에 있다 그랬죠. 이제 그래서 얘는 이제 2분의 1 지점이기 그 리얼 스페이스에서 2분의 1 지점이면 레시프로컬 스페이스는 2배입니다. 그래서 220 여기가 200이죠. 200. 그럼 여기는 뭐냐면은 020입니다. 그래서 200 면이라고 하면은 220 면이라고 하면 얘가 200이랑 020 요 플레인을 포함하는 요 면을 우리가 이제 220 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020 여기가 이제 그 여기 포인트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020이라고 그랬죠. 020. 그러면은 얘가 이제 020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 라인 이거 이제 이쪽 이 전체 요 전체가 요 라인이 020 라인이에요. 요걸 그 포함하는 면은 지금 요겁니다. 그래서 321 얘가 이제 여기가 300이죠. 여기 포인트는 020이고요. 여기는 001이죠. 그래서 321 요게 이제 요 면이 우리가 321면. 그러면 1-1바 12 이거는 이제 x가 여기였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100이죠. -100. 예, 그리고 여기는 010 여기는 002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잇는 꼭지점으로 만들어지는 요 면을 우리가 1바 12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보면은 1바 1 x도 -1 그러니까 여기서 -1 0 0 y도 -1 0 -1 여기도 0 -1 0 그 다음에 g도 0 1이죠. 그래서 -1 1을 포함하는 요 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1바 1 1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밀러 인덱스는 요 면을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면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0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면, 물론 이제 이 스크린에, 이 스크린에서 나오는 요게 이제 지축이 이제 이쪽으로 지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110 면이에요, 이쪽이. 근데 이렇게 이제 꺾음쇠, 이 브라켓을 이렇게 표시하면 이거의 수직인 방향입니다, 얘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향을 의미하고, 요거는 면을 의미해요. 요거는 이거의 집합들, 이런 것들은 요거는 이제 집합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갖고 있는 다양한 집합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하고. 그래서 요거는 방향을 의미하고, 얘는 이제 면을 의미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가 지금 만약에 오토고널한 엑시스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A, B, C가 이쪽 A, B, C가 서로 오토고널하죠. 얘가 이제 서로 간에 수직으로 이제 돼 있으면서 이제 그거의 밀러 인덱스는 이제 분모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분모로 들어가서 HKL 이 XYG에 해당되는 HKL의 이제 인덱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가 여기 요 면은 이제 HKL 면이죠. HKL 면인데 이거의 중심을 우리가 n이라고 하면은 요 ON 라인에 그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x축으로 프로젝션 시켰을 때 요 알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코사인 알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는 지금 h분의 a죠.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얘가 바로 디스페이싱이 되거든요. 요 디스페이싱이 되는데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요 디스페이싱 HKL의 디스페이싱을 여기 a분의 h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코사인 베타는 요 ON을 여기 요쪽 y축 b 오버 k에 프로젝션 시킨 거죠. b 오버 k에 프로젝션 시킨 거라서 얘가 이제 b분의 k b 오버 k로 이제 k분의 b의 코사인 베타가 이제 d의 hkl이 되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 베타는 이제 b분의 k에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코사인 감마는 지금 ON을 이제 이 L분의 C축으로 지금 프로젝션 시켰을 적에 이제 코사인 감마하고 이제 코사인 디렉셔널 코사인이고 디렉셔널 코사인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디렉셔널 코사인은 이제 서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를 각각 제곱시켜서 더하면 1이 되죠.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얘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를 이제 D 스페이싱을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빼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만약에 큐빅인 경우. 그래서 큐빅인 경우에 요 D 스페이싱을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HKL의 이제 밀러 인덱스가 111면을 갖고 있는 면을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디프렉션에서 피크를 발견했어요. 그럼 그때 디스페이싱을 이제 여기다 HKL이니까 여기가 H제곱, K제곱, L제곱은 이제 레티스 A제곱분의 111 더하니까 얘가 A제곱분의 3 해서 이제 D 스페이싱을 측정할 수 있죠. HKL 제곱분의 1. 그러면은 D 스페이싱은 뭐 어떻게 아느냐? 얘는 이제 우리가 고체 물리 시간에 배웠던 이제 브레그 법칙 2D 사인 세타는 n 람다라고 하는 브레그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디스페이싱을 알아낼 수가 있죠. 왜냐면은 요 람다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엑스레이의 파장이고요. 우린 세타를 측정을 하죠. 세타를 측정을 해서 나오는 어떤 피크가 이제 나오는데
그 피크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여기 세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측정하다 보면 피크가 딱 나오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2세타로 이제 이렇게 스캔을 하면 요 피크가 나오는데 요 피크에 해당되는 요게 이제 그 지금 요 세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람다는 알고 있고 그래서 D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D를 알게 되는데 요 D가 지금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봤더니 얘가 111면에 해당된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거의 그 레티스 파라미터 요 A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디스페이싱을 알게 되니까 여기로부터 HKL이 주어지니까 이제 A 레티스 파라미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따져보면 요 큐빅인 경우, 그 다음에 테트라고날인 경우, 그 다음에 헥사고날인 경우, 롬보헤드랄, 오소롬빅, 모노클리닉, 트라이클리닉에 대해서 이러한 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뭐를 측정을 하냐면은 아까 이제 2D 사인 세타는 n 람다라고 하는 브래그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디스페이싱을 알아내요. 요 디스페이싱. 근데 그 디스페이싱을 알아내면 레티스 파라미터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레티스 파라미터는 지금 그 밀러 인덱스를 우리가 인덱싱을 해가지고 밀러 인덱스가 인덱싱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 구조가 이제 큐빅인 경우다, 테트라고날, 헥사고날 이런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구조에 해당되는 레티스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레티스 파라미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요 A라든가 아니면은 AC 그 다음에 여기서 A, 알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식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A, B, C 뭐 이렇게 레티스 파라미터가 이제 이러한 그래서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단지 이제 연구하다가 이제 결정구조 분석을 하면서 레티스 파라미터를 우리가 알아야 될 때 이 테이블을 이제 갖다 놓고서 이 테이블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교과서에 보면 교과서에 이제 어펜딕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디프렉션에도 보면은 그게 아마 거의 이 어펜딕스 나와 있을 거거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이제 Elements of X-ray Diffraction 그 퀄리티 책에 여기에서는 어펜딕스 3에 나와 있네요. 어펜딕스 3에 이제 레티스 지오메트리에 따라 가지고 얘가 레티스 스페이싱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시고서 이제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이제 특별하게는 우리가 트라이고널 레티스랑 헥사고널 레티스는 사실 거의 같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요것만 이제 따지면은 트라이고널인데 이걸 확장해서 보면은 이제 헥사고널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트라이고널 결정하고 헥사고널 레티스는 거의 동등한 결정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결정 구조에는 대칭성 얘기를 마쳤는데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엑스레이 디프렉션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가, 레티스 파라미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은 실질적인 것들은 계속 이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